만들고, 좀 이따가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스위칭 패브릭이라는 칩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네트워크 전문 회사들이 칩 설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전문 회사들은 그 MPU는 갖다가, 스위칭 패브릭을 갖다가 하드웨어 아키텍처만 하나 만들고 운영체제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결론은 운영체제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시키는 회사가 누구냐면 아리스타라고 하는 회사예요. 아리스타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게 그 상용 칩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6개월이면 장비 하나가 팍팍팍팍 튀어나와요, 막. 그래서 또 이 알루나 주니퍼나 시스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코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스코가 예전에 전통적인 카탈리스트 시리즈의 스위치를 굉장히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돈 잘 벌어 먹다가 새로운 이제 아키텍처를 가진 넥서스 시리즈를 만들었거든요. 그 운영체제도 NXOX라고 하는 그 리눅스 기반을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거의 기반이 누구냐면 넥서스 7000 시리즈예요. 근데 아리스타라는 회사가 갑자기 뭐 브로드콤 상용칩을 갖고 막 장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쟤네들 칩 설계 안 했으니까 만드는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되게 싸요. 그러니까 뭐 인텔 CPU처럼 이렇게 파는 거예요. 뭐 그 컴퓨터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CPU 갖다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어갖고 분사를 시켰어요. 야, 그래서 야, 니네 브로드콤 칩 가지고 한번 스위치 한번 만들어봐. 그때 이게 잘 만들었어요. 또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이걸 다시 넥서스 팀으로 불려들여 왔어요. 그거 나온 게 넥서스 9000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시스코도 이걸 견디질 못해요. 알루도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7750SR 같은 좀 큰 장비들은 알루 전용 칩을 쓰지만, 여러분 나중에 컴팩 IP라고 부르는 7710 SAR라는 장비 있거든요. 그 장비들은 상용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용칩을 쓰는 이 대세가 더 확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정확히 읽어낸 게 SDN이에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는 어차피 메인 슈퍼바이저 엔진이나 CPM들은 사실 일반적인 CPU에다가 메모리에다가 거기다가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라우팅 프로토콜 늘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지금 모듈들이 하는 일, 이 모듈들에 이런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뭔 일을 했잖아요. 요거를 그냥 브로드콤 같은 데서 상용칩으로 이 모듈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슈퍼바이저 엔진 쪽은 일반 컴퓨터 쓰는 거죠. 걔하고 얘하고의 뭔가 표준 프로토콜만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픈플로우거든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아예 하드웨어 박스도 어떤 특정한 벤더의 색깔이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뭐만 만들면 돼요?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만 만들어주면 돼. 그것도 거의 다 나와 있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좀 지나면 여러분 SK텔레콤이나 KT도 귀찮거든요. 벤더들 전부 다 틀리고 통제하기도 힘들고, 좀 지나면 여러분 SDN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를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도 한 5년, 3년, 5년 지나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기능들만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여러분 회사가 스스로 만드실 거예요. 구글 있죠, 구글. 구글은 구글 내에 사용하는 서버들을 자체 설계해갖고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SDN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코나 주니퍼나 알루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시장화가 되면. 그러니까 SDN은 반드시 가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SK텔레콤 로고가 붙은 장비가 아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이런 거 좀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재밌어지겠죠? 네. 장비들 회사들은 좀 그래서 이 하드웨어 스위칭을 어떤 식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시스코의 카탈리스 6509 스위치의 얘가 좀 완벽하게 좀 잘 나눠져 있어서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해는 제가 알루 장비 갖고 계속 할 건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위칭이라는 거는 모듈 자체에 MPU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패킷 포워딩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코 iOS 운영체제가 만든 라우팅 테이블이 있대요. 그걸 보는 게 CoIP 라우트야. 그러면 그 슈퍼바이즈 엔진이 이 라우팅 테이블과 여러 가지 또 인접 정보나 이런 거, ARP 정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하드웨어 CEF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CEF 테이블은 L3 정보하고 L2 정보하고 LAN 정보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L3는 넥스톱 IP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러면 L2 정보는 넥스톱 IP에 해당하는 맥오데스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LAN 정보는 걔로 나가는 포트 정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한꺼번에 묶여있는 게 CEF예요. 얘는 아직까지는 메인 CPU예요. 메인 RP 속에는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모은 정보를 다시 라인카드, 여기 라인카드에 뭐 PFC라고 하는 그 모듈 이게 있는데 이게 스위칭 프로세서인데 걔한테 이걸 또 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는 명령은 그 라인카드에 들어가서 콘솔에 들어가서 CoIP CF 보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하드웨어 MPU에 들어가거든요. 그 MPU에 들어간 게 누구냐면 COMLS CF예요.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게 그러니까 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모듈에 MPU까지 복제해서 들어간다. 그럼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하드웨어 라우터들은 저 MPU 내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해버려요. 자기 라인카드 CPU나 메인 슈퍼바이저 엔진이나 CPM에 CPU까지 올라올 일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그 ECMP하고 좀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목적지에서 나가는 포트가 이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다중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코 같은 경우는 COMLS, 그러니까 MLS니까 이게 하드웨어 스위칭 테이블이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만든 MLS CF의 이그젝트 라우트에 소스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이렇게 쳐주면 아무리 내가 외부로 나가는 경로가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 개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밖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ECMP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환상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스위칭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한테 잠깐 이 좋은 라우터들이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그 알카텔 루슨트의 가장 상위 장비인 XRS라는 장비의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앙에 뭐 CPM이라는 카드가 있고 스위칭 패브릭이 있고 9카드를 얘는 XCM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모듈 그 미디어 독립적인 부분을 갖다 XMA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시스코의 가장 상위 레벨 장비인 CRS 시스템이 있거든요. 캐리어 라우팅 시스템이라고. 이 캐리어 라우팅이 1번, 3번, 그러니까 1, 3가 있었는데 10번을 갖다가 시스코가 XRS로 바꾸고 싶었었어요. 근데 알루가 먼저 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0번은 CRS-X라고 불러요. X가 원래 로마자로 10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뒤에 아키텍처를 보면은 뭐 이게 미들 플랜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 스위칭 패브릭이 있어요. 스위칭 패브릭이 있고 플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피지컬 레이어 인터페이스 모듈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미디어 의존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MSC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모듈라 스위칭, 모듈라 서비스 카드인가 뭐 이렇게 불러요. 요게 바로 뭐냐면 패킷 프로세싱 하는 MPU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런 MPU, PSE라고 하는 패킷 스위칭 엔진, 엘리먼트, 이렇게 Q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가장 좋은 라우터들 있잖아요. 가장 좋은 장비들은 풀레인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고 미들 플랜 아키텍처를 씁니다.